매년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조상의 은혜를 기리는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성묘를 떠나곤 합니다. 이때 우리는 집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조상의 묘소에 올리며 그들의 축복과 보호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음식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조상의 기운과 우리의 운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상님들께 올리는 음식은 단순히 마음을 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에너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풍수와 음양오행 이론에 따르면 조상님께서는 그들의 기운을 보호하고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음식을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지닌 음식은 오히려 조상의 축복 대신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설날은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날로 후손의 건강, 부귀, 번영을 기원하는 의식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조상의 분노를 사게 된다면 한 해의 기운이 불안정해지고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축복을 받기 위해 적합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은 그저 예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설날과 추석에 조상님께 드려야 할 올바른 음식과 절대 피해야 할 음식을 소개합니다. 조상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한 해를 희망차게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께 오늘의 내용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조상님의 은혜 속에 뜻깊은 한 해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조상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 성묘를 갈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예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절을 준수하는 것은 단순한 전통을 넘어서 조상님과의 교감을 통해 우리 삶에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성묘 시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예절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의 묘지를 방문할 때 어디부터 참배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부모님의 묘부터 참배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부모님이 먼저 이후 다른 조상님들의 묘를 참배하는 순서를 따르는 것이 예의에 맞습니다. 다음으로 성묘를 할 때 남성은 외부적인 역할로 묘를 다듬고 여성은 내부적인 역할로 묘 앞 준비를 담당하는 것이 전통적 규칙입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함께 묘를 돌보는 모습이 흔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상을 공경하는 진심과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묘소에서 술을 올리는 방법에도 예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직접 봉분 위에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예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깔끔하지 못합니다. 올바른 방법은 잔에 따른 술을 3번에 나누어 묘 주변의 땅에 정성스럽게 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상님께 공경과 정성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묘를 마치고 절을 드릴 때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절을 끝낸 뒤 곧바로 자리를 뜨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조상님께 절을 올린 뒤에는 잠시 동안 조상의 덕을 기리고 그들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간이야말로 조상님과의 진정한 교감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성묘를 갈 때 날씨나 시간대에 주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풍수적인 관점에서는 이른 아침이나 맑은 날에 방문하는 것이 조상의 기운을 받기에 유리합니다. 특히 바람이 적당히 불어 기운이 순환되는 날은 조상님께서 기뻐하시고 후손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달해 주신다고 여겨집니다. 이 외에도 묘소를 정리할 때 쓰레기나 잡초를 치우고 묘 주변을 깨끗이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묘소 주변의 환경이 깔끔하면 조상님의 기운이 맑게 흐르고 후손들의 운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전해집니다. 성묘는 단순한 의례를 넘어 조상님과 우리의 삶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조상의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이 모든 예절을 진심으로 지키며 성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조상님께 산소를 찾아뵐 때 가져가는 음식은 단순히 정성을 담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잘못된 음식을 준비한다면 조상의 축복을 받기 위해 떠난 길이 오히려 불운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산소에 절대 가져가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1. 고춧가루나 마늘이 들어간 음식. 많은 분들이 조상님이 생전에 좋아하시던 김치찌개나 김치를 산소에 가져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고춧가루와 마늘은 풍수적으로 강한 기운을 가진 식재료로 귀신을 쫓아내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조상님께 음식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상을 불편하게 만들어 그들과의 교감을 방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조상의 축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A. 복숭아. 많은 분들이 사과, 배 등 삼색 과일을 준비하여 산소에 가져가곤 합니다. 그러나 복숭아는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복숭아 나무는 풍수에서 귀신을 쫓는 도구로 사용되며 복숭아는 불교에서도 재래상에 올리지 않는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숭아를 산소에 올리는 것은 조상님께 음식을 대접하는 대신 그들의 기운을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복숭아는 절대 산소에 가져가서는 안 될 과일입니다. 3. 팥이 들어간 음식. 팥은 겨울철 동지에 팥죽을 먹으며 귀신을 쫓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팥의 강한 기운이 귀신을 몰아내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산소에 팥이 들어간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조상님을 멀리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팥죽이나 팔시루떡 같은 음식을 조상님이 좋아하셨다 하더라도 이는 조상님과의 교감을 방해하는 음식이 될 수 있으니 절대 가져가지 마세요. 4. 향이 지나치게 강한 음식. 풍수적으로 향이 지나치게 강한 음식은 산소 주변의 기운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향신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은 조상님이 편안히 머무르지 못하게 하며 가족 간의 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산소와 어울리지 않는 현대적인 가공식품. 가공식품, 특히 인스턴트 음식이나 화려한 포장이 된 음식은 조상님과의 전통적 유대를 해칠 수 있습니다. 조상님께서는 자연 그대로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더 기뻐하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상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올바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조상님께 올리는 음식은 그들이 생전에 즐겨 드셨던 담백하고 정성이 깃든 음식이 가장 좋습니다. 재료의 신선함과 자연스러움에 신경 쓰고 조상님께 공경과 감사를 담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음식을 정갈하게 담아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배치하는 것도 풍수적으로 좋은 기운을 부릅니다. 산소 방문은 단순히 전통을 따르는 행동이 아니라 조상님과의 연결을 통해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 모든 정보를 기억하며 조상님께 진심 어린 예를 다해 산소를 방문하신다면 그분들의 축복과 고호 속에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산소에 가져가면 조상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님께서 후손을 축복해 주시길 원한다면 반드시 이 정보를 기억해 주세요. 조상님께 드리는 음식은 단순한 공양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1. 황태. 황태는 많은 이름을 가진 대표적인 생선으로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아온 귀한 음식입니다. 황태, 북어, 건태, 먹태, 코다리, 노가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특히 황태는 강원도 산간지방의 찬바람에 말려 황금빛을 띠는 귀한 음식으로 꼽힙니다. 황태는 풍수적으로 조화와 안정을 상징하며 조상님께서 생전에 즐겨 드셨던 음식 중 하나로 재래상에도 빠지지 않고 올리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산소를 방문할 때 황태와 함께 준비한 황태탕이나 황태구이, 그리고 황태와 잘 어울리는 소주 한 병을 올리면 조상님께 깊은 감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상님의 축복을 받는 좋은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A. 삼색과일. 삼색과일은 조상님께 공양 드릴 때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음식입니다. 사과, 배, 감은 각각 독특한 상징과 의미를 지니고 있어
조상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음식으로 꼽힙니다. 사과는 풍수적으로 사과는 사랑과 자비를 상징하며 가정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둥근 형태는 완벽함과 화합을 나타내며 조상님께 올릴 때 후손들의 가정이 평화롭고 화목하길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는 귀한 과일이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재래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배는 노란 껍질은 우주의 중심을 의미하고 하얀 과육은 민족의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풍수적으로 배는 다산과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며 특히 배 안의 씨방은 6개의 조상의 신위를 상징한다고 여겨졌습니다. 배를 조상님께 올리면 후손들의 성공과 번영을 기원하는 뜻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감은 조상님께 올리는 감은 사랑과 정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감나무는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풍요와 건강을 상징하는 나무로 여겨졌으며 말린 곶감은 저장성과 지속성을 나타냅니다. 조상님께 드리는 감에는 후손들이 조상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조상님께 드리는 음식은 단순히 음식을 올리는 행위를 넘어 정성과 예의를 표현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음식 준비 과정에서부터 조상님께 드리는 마음가짐이 드러나므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정성과 깔끔함이 기본입니다. 조상님께 올리는 음식은 항상 정성과 진심을 담아 깨끗하고 정갈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음식의 외관뿐만 아니라 조리 과정에서도 위생에 철저히 신경 써야 하며 모든 재료와 도구가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음식은 조상님을 향한 공경심을 나타내는 매개체이므로 대충 준비하거나 소홀히 다루는 것은 조상님께 불경한 태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세요.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조상님께 대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신선함은 음식의 품질뿐만 아니라 조상님께 올리는 정성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재료나 상할 위험이 있는 재료는 사용하지 말고 음식을 조리한 뒤에는 바로 올릴 수 있도록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처럼 더운 날씨에는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보관 방법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풍수적 조화를 고려하세요. 음식의 배치는 단순한 미적 요소를 넘어 풍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음식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성스럽게 담아야 하며 그릇과 포장은 단정하고 간결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의 색상, 모양, 배열은 조상의 기운을 안정시키고 후손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둥근 모양의 과일은 가정의 화합과 조화를 상징하며 삼색 과일을 배치하면 음양오행의 균형을 이룬다고 여겨집니다. 음식의 용도와 의미를 고려하세요. 각 음식은 재래나 산소 방문에서 고유한 의미를 가지므로 준비 시 그 음식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대추와 밤은 다산과 번영을, 백설기는 순수함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상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음식을 준비하면 조상님께 더욱 깊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준비. 음식 준비뿐만 아니라 산소 방문 시 주변 환경과의 조화도 중요합니다. 음식을 담은 그릇은 자연스러우면서도 깔끔한 재질로 선택하고 포장은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인공적인 재질 대신 단정하고 간결한 형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조상의 기운을 편안하게 하고 조상님께 예의를 다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조상님께 올리는 음식 준비부터 산소 방문까지 정성을 다해 준비하신다면 조상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상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후손의 삶을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드는 소중한 연결고리입니다. 항상 정성과 예의를 다하는 마음으로 조상님을 기리고 그 은혜 속에서 가정의 화합과 번영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